나요. 오로지 정권 교체 우리가 해줬으니까 니들은 후보들은 대한민국 어떻게 바꿀 것인지 개혁 구상과 비전을 내놔라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변수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심상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 후보님 어대문이라고 이야기하듯이 상수예요, 상수, 그죠? 계속 1위를 지금까지 고수해 왔어요. 지금도 1위를 고수하고 계세요. 문재인 후보는 상수고 나머지 후보들은 다 바람잡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뭐 2등이다 2강이다 이야기하지만 그거 다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문재인 후보가 어대문이라고 이야기되지만 우리 국민들은 끊임없이 문 후보를 꺾을 수 있는 2등을 갖다 붙이고 있단 말이에요. 갖다 계속 대보고 있잖아요. 그죠? 처음에 반기문 씨 대받고 그 다음에 안희정 대받고 안철수 대받고, 그죠? 근데 다 돼요 안 돼요? 그래도 미련을 지금 국민들이 못 버리고 있어요. 왜? 그 얘기는 1등 후보도 마음에 흡족하지 않다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제1당이기 때문에 집권 가능성은 높지만 문재인 정부도 믿기 어렵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말인데 지금 문재인 후보한테 진지하게 대보지 않은 사람 딱 한 사람 남았어요. 누굽니까 누구? 왜 문재인 대 심상정을 대보지 않았냐? 우리 국민들은 지금까지 경험에 맨날 큰 당만 집권하는 줄 아세요. 그죠? 그런데 정의당은 작으니까 정의당이 집권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거기다가 문재인 후보님이 상대적으로 개혁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심상정을 대보질 않았어요. 그런데 눈치 파는 언론들이 요즘에 가서 이렇게 슬쩍 대보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촛불 시민이 원하는 대한민국 대선 구도, 적어도 대한민국이 60년 대한민국 체제를 개혁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출발할 수 있는 최소한 마지노선이 뭐냐? 그게 바로 문재인 대 심상정, 심상정 대 문재인 구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문재인 후보가 문재인 대 홍준표 이 구도로 대선이 치러지면은 개혁은 한 발짝도 못 나간다고 생각해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동안에도 새누리당 때문에 개혁 안 된다고 했고 또 올해도 자유한국당 때문에 개혁 못하겠다 민주당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문재인 대 홍준표 구도로 선거가 치러지면은 대한민국 앞으로 못 나간다, 촛불 실패한다,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다음에 문재인 대 안철수 구도, 그거는 하나마나한 구도예요. 맞죠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어제의 민주당이 오늘의 국민의당 되고 오늘의 국민의당이 내일의 민주당 될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국민의당에는 민주당 대표 출신이 5명이나 있어요. 5명이나. 어떤 정체성의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대통령 후보 한 사람에 따라서 정당이 만들어졌다 쪼개졌다 붙었다 하는 데는 전 세계 선진국 중에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맞죠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는 정당 정치거든요. 정당을 믿고 찍는 거예요. 그 정당이 책임져야 되는데 이 정당이 선거 한 번만 끝나면 이름 바꾸고 쪼개지고 갈라지고 책임질 사람 없어. 여러분들 표만 먹고 먹튀한 거예요 다. 맞죠? 그래서 저더러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심상정 대표님 좀 큰 당 가서 하면은 더 큰 일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왜 작은 당을 고집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가 늘 했던 말이 있어요. 제가 정치 15년 하면서 늘 가슴에 허전했던 것이 뭐냐? 보수든 진보든 어떤 정치 지도자들이라도 좋은 정당을 만드는데 관심을 두는 지도자를 제가 보지 못했다. 그게 늘 제가 아쉬웠던 거예요. 적어도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책임 있는 정책, 경쟁, 정당 체제로 가려면은 적어도 좋은 정당 하나는 확실하게 만들어 둬야 되겠다. 그게 바로 심상정이 진보 정당을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시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선거 한번 치러서 국민들이 권력 주면은 다 까먹고 국민들에게 돌려줄 건 없고, 그래서 국민들이 비판하면 또 정당 바꾸고 이름 바꾸고, 그게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흑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는 정치 자체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님, 문재인 후보 대 안철수 후보 구도로 되면 저는 현상 유지도 안 되는 정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극단적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친 정치 체제 하에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하고 아이를 낳기 힘들고 청년들이 탈출하고 싶은 나라가 된 겁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오른쪽으로 편향됐던 대한민국의 정치 구도를 과감하게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촛불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습관적으로 문재인 대 문재인 오른쪽 후보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생각을 하는데 이제 바꿔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도 이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문재인의 왼편에 있는 심상정, 여기서부터 대한민국 개혁은 시작된다.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제 TV 토론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여론조사 공포가 안 되고 있는데, TV 토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춘천 시민 여러분들이 홍준표는 확실하게 잡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네! 여러분들이 준표 아저씨만 확실하게 잡아주면은 그러면 1강 2중 되잖아요, 그죠? 네! 준표 아저씨만 잡아주면은 철수 오빠는 간단해요. 왠지 아세요? 우리 안철수 후보님이 제시하는 미래 정치, 청년 정치, 새 정치, 그 내용을 누가 가지고 있다? 심상정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재인 후보 한번 쳐보려고 안철수 후보에게 표 줬는데 그 대항마가 안 되잖아요. 심상정이 홍준표 같이 잡고 올라가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문재인 대 심상정, 심상정 대 문재인 구도만 생각해도 저 가슴 밑에서 뜨거운 감동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촛불 시민혁명이 성공하려면은 심상정 정도는 우리 국민들이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이 비로소 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차별 없는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민주화 이후 30년이 됐어요.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 볼 때가 됐다고 봅니다. 국민적으로 우리의 민주주의가 지금 어디까지 왔나? 어디로 가야 되나? 대토론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이 갖고 있는 자기 정체성, 자기가 어쩌지 못하는 자기 자신, 그 차이를 두고 찬반을 논하거나 차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비록 성소수자들 뿐만 아니라 장애인, 비장애인, 또 여성, 남성, 연령, 학력, 외모, 이 모든 차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자신의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는 그런 따뜻한 대한민국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정치의 사명이다. 그리고 저 대통령 심상정이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선이 보장되는 것이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집은 평생을 다 먹고 살아도 남을 만한 그런 상속을 받고, 누구는 가난만 대물림 받고 있죠? 그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차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아버지의 권력과 재산이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내 인생을 내가 어쩌지 못하고 부모들의 재산으로 규정되는 사회는 저는 미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적어도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 꼭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제안한 청년 사회 상속제, 상속증여세를 거둔 세수를 가지고 20세 청년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서 배당해 주겠다, 제가 그런 공약을 냈는데요. 아마 올해 기준으로 5조 4천 정도 되니까 우리 청년 1인당 한 1,000만 원씩 배당이 될 거예요. 상속을 안 받아봐서 감흥이 없어요, 지금. 근데 이 1,000만 원 가지고 여러분들의 미래가 달라지진 않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취직을 하고 좋은데 취직하기 위해서 취직 준비를 해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알바해야 되죠? 알바하랴, 또 취직시험하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너무나 고단해요. 그런 분들에게 요긴하게 쓰일 거예요. 원룸 정도 얻어 들어가야 되는데 보증금이 없어. 또 알바해야 돼. 지친 몸 이끌고 취직시험 준비도 잘 안 돼. 이런 분들에게 기회가 될 거예요. 또 대학도 졸업하기 전에 지금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2천만 원 가까운 부채 빚장이가 됩니다. 이런 부채를 일부 가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적어도 우리 청년들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한 최소한의 위로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청년 상속제를 제안한 취지는, 이 청년사회 상속제를 우리 국회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과 함께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제 대한민국은, 적어도 대한민국 출신의 아들, 딸들은 출발선을 동등하게 보장해 줘야 된다는 국민적 합의를 만드는 출발로 삼겠습니다, 여러분. 셋째, 우리 국민들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에 걸맞는 삶의 질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어르신들 10만 원씩 더 드리자. 돈 어딨냐 그럽니다. 우리 청년들 청년고용특별법 만들자. 그 현실 가능하냐 물어봅니다. 우리 육아를 위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아이 낳기 힘든 대한민국이 정말 행복하게 아이 키우는 사회 만들기 위해서 육아휴직 늘려주자 하면 또 돈이 어딨냐 이야기합니다. 저는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만들어낸 세계 10위 경제 대국, 그 성과 다 어디로 갔나? 누가 가져갔나? 우리 국민들 행복 다 누가 가로챘나? 이거 따지는 선거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유럽은 1만 불 시대에 대학도 무상 등록금, 모든 복지제도를 다 틀을 정비했는데 대한민국은 2만 7천 불 시대 때 왜 복지를 하면 안 되는지 저는 거꾸로 묻고 싶어요. 발상이 다른 겁니다. 발상이. 다른 후보들은 다 그냥 현상 유지하자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니고 대한민국을 대전환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 고속성장이라는 명목하에 일부 기득권 세력이 모든 부를 다 가져갔는데 이제는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생각하는 정치로 대전환을 해야 된다. 제가 70조 증세하겠다고 했더니 다 실현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그것은 기득권 정치의 연장선상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얘기죠. 왜? 대한민국의 기득권들 세계 10위권의 복지국가를 만드는데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될 재벌이나 부동산 부자나 또 1% 기득권은 결사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저는 다 동의를 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지금 국가 복지가 취약하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지금 전부 민간보험 들고 있어요? 안 들고 있어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생명보험 들고 또 병원 때문에 암보험 들고 이렇게 실손보험 생명보험에 든 돈이 무려 200조나 됩니다. 여러분. 200조나 돼요. 국민들이 그만큼 대한민국의 정부 복지가 부실하고 책임져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고 불공평한 사보험을 들고 있다 이겁니다. 맞죠 여러분? 그러면 그 중에 절반만 부담해서 그 모든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동의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거를 왜 대통령이 마음대로 재단합니까? 그죠? 우리 이렇게 해서 복지국가로 대전환하는데 국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국민들이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국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죠? 국민들이 동의 안 하면 제가 누구한테 70조를 받습니까? 그렇지만 돈 많이 받고 또 지금 700조나 쌓아두고 있는 대기업들 세금 똑바로 내게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도 5,000원씩 더 내서 무상교육하고 노후복지 확실히 하고 우리 청년들 미래 만들고 그 다음에 육아를 국가가 책임지고 이렇게 확실하게 한다는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들 갖다 펀딩할 수 있죠? 그분들이 왜 반대하냐? 그분들은 기득권 복지국가로 가는데 돈 많이 내야 될 분들 걱정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문재인 후보님 현상 유지할 6조 3천 내셨어요. 6조 3천. 아니 통도 너무 작으시지. 6조 3천 걷겠다 이렇게 냈어요. 그 박근혜 수준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18조는 재정 긴축해서 하겠다.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안을 냈는데 그 다음에 탈세한 거 다 받아서 하겠다 했는데 그거 다 과거에 증세 없는 복지라고 민주당이 10년 동안 세게 비판했던 박근혜 복지예요. 맞죠 여러분? 네. 그래서 저는 얘기가 좀 길어졌지만 앞으로 10년 동안 세계 10위권의 복지 수준에 도달하는 그런 정의로운 복지국가 제가 꼭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사전투표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사전투표 하실 거예요? 네. 내일 사전투표 때부터 저 심상정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정치혁명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어저껜가 우상호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심상정 후보한테는 좀 다음에 투표하시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여러분 재벌개혁 다음으로 밀어도 됩니까? 아니요. 비정규직 정규직과 다음으로 밀어도 돼요? 아니요. 최저임금 인상 다음으로 밀어도 돼요? 아니요. 차별 없는 사회 다 계속 더 이 사회 지속할까요? 아니요. 우리에게 다음은 없어요. 지금 당장 개혁해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당장 심상정 찍어야 돼요. 맞죠 여러분? 저는 될 사람 밀어주자. 제가 우리 부모님하고 늘 정치와 관련해서 싸운 거 이거 한 가지예요. 될 사람 밀어줘야 된다. 사표되면 뭐하냐. 그런데 여러분 될 사람 밀어준 그 대통령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안 찍었겠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수십 년 동안 될 사람 밀어줘서 된 대통령이 대한민국 어디로 안내했습니까 여러분? 민주주의는 5천만 국민의 이해와 요구가 다 제기되고 이게
대토론을 통해서 하나의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그죠? 저는 될 사람 밀어주자 대세에 편승한 표야말로 사표라고 생각해요. 대세에 편승한 표는 대한민국도 바꿀 수 없고 내 삶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게 심상정이 아니어도 좋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후보,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 저 사람이면 내가 좀 믿고 의지해 볼 수 있다, 이런 사람, 아, 저 사람이면 말하고 행동이 같겠다, 이렇게 진짜 믿는 후보에게 여러분들이 한 표를 주는 거, 그게 진짜 내 삶을 바꾸는 표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네. 될 사람 밀어주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차선을 선택하고 그렇게 해서 왕창 밀어주니까 이분들이 진짜 자신들이 최고인 줄 알고 늘 차선의 정치, 낡은 정치만 수십 년 동안 계속해 온 거예요. 그게 바로 세계에서 최고 불평등한 국가를 만든 배경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의사표시를 냉정하게 해줘야 돼요. 불란서 보세요. 불란서 지금 1위 후보, 작년에 창당한 전진이라는 정당에 의석 하나도 없는 후보에게 지금 1위 후보 만들었잖아요. 300석 가까운 의석, 200석 가까운 의석, 전통적인 보수 진보 정당 다 국민들이 아웃시켜버렸어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우리가 왕창 밀어줬는데, 니들 권력 줬는데 국민의 삶은 신경 안 쓰고 테러도 막지 못하고 니들 이제 아웃이야. 시켜봤는데 잘하면 또 동그라미 치고 잘못하면 과감하게 X치고, 이게 민주주의예요, 여러분. 이게 민주주의예요. 이 동그라미 X만 잘해도 대한민국 정치가 확 바뀌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네. 수십 년 동안 찍어줘 봤잖아요. 이제 더 이상 미련 갖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한 표 여러분들 꼭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단언컨대 심상정이 대한민국 개혁의 키를 쥐고 있어요. 심상정이 받는 지지율만큼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갈 겁니다. 심상정이 받는 지지율만큼 우리 청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노동이 당당한 나라, 청년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나라, 우리 여성들도 꿈을 꿀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대통령 심상정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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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음악 주세요. 한번 꼭 안아주세요. 예. 예, 우리 청소년이 한참 기다렸습니다. 우리 심상정 후보가 아니었으면 정치의 주체로 호명되지 않았을 분들 많은데요. 우리 청소년, 비정규직 노동자, 장애인, 성소수자, 예,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춘천 시민들과 기념 촬영 같이 할 건데요. 여기 내려가서 요 앞으로 서주시고, 요거 좀 주세요. 예, 시민 여러분, 요 앞으로 좀 당겨서 나와주셔도 됩니다. 예. 예, 기자 여러분이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기자 여러분. 예, 예. 기자님, 여기 끝나고 시작. 예, 다 올라오셨나요? 예, 시민 여러분 더 앞으로 오세요. 예. 예, 먼저 여기서 기념 촬영부터. 예. 여기 끝나고 시장 투어 있습니다. 자, 잠깐만요. 자, 5번. 제가 지금 당장 하면 심상정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지금 당장! 끝까지!